안녕하세요. 저는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72, 그러니까 72세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 동네 내과 원장님하고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고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을 정리하고 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걸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복지관이나 작은 모임에서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조금 민감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노년기의 자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깜짝 놀라셨나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해도 되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꼭 한번 꺼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위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자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어릴 적엔 금기시 되었고 젊은 시절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죠. 심지어 나이가 들면 그런 건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자위는 젊은 사람들만의 건강 습관일까요? 저는 내과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건강, 성적 자극, 자위 행위가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특히 남성분들뿐 아니라 여성 어르신들께도 자위는 정신건강, 신체 활력,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위하면 기운이 빠진다, 허리 아프다, 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낡은 속설을 그대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년기의 자위와 건강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기능이 저하됩니다. 근육량도 줄고 호르몬 분비도 줄고 혈액순환도 떨어지죠. 이때 적절한 자극, 특히 성적 자극은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전신순환을 돕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9세 남성분이셨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꾸준히 병원에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저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진지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괜찮으십니다.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고 본인 스스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산책도 더 열심히 다니시고 식사도 더 규칙적으로 하셨고 무엇보다 본인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셨죠. 그 이후로 혈압 수치도 안정되고 당 관리도 더 잘 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자위는 결코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기관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릴 내용들은요.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하게 자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자의가 가져다주는 건강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년기 자의의 건강 효과와 과학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제가 은퇴 후 가장 많이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자들과 씨름하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참 평화롭더군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시간 여유가 생기고 보니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지내기엔 뭔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건강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성건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걸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던 분들이 상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결국 대부분이 성건강과 관련된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과연 노년기의 성건강 그리고 자위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 그때부터 제 작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퇴직 의사라고 해서 공부를 멈추면 안 되죠. 도서관에 들러 의학서적을 찾아보고 최신 논문도 찾아 읽었습니다. 국내 연구뿐 아니라 해외 자료도 찾아보니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군요.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년기의 성건강을 중요한 삶의 질 지표 중 하나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적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건강한 삶을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 이 문장을 보는데 참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성건강이라는 주제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이야기는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침묵이 결국 더 큰 문제를 낳더군요. 마음속에 쌓이는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감,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점점 이런 사례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83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 사실 나이가 들어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괜히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을까요?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노년기 성건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자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 건강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 없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처음엔 약간의 부끄러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요. 여러분, 노년기의 성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활력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유라는 건강 습관이 존재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권장이 아닌 건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유가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벽이 허물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지역보건소 상담실에 앉아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이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8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등은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탄탄했습니다. 얼굴도 혈색이 좋고 눈빛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분은 씩 웃으시며 명함을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름은 이영수 어르신. 올해로 80을 맞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과 혈당 관리에 대한 상담을 나누었는데 이분은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고 약도 최소한으로 복용 중이셨습니다. 생활 습관도 모범적이었죠.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이영수 어르신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네.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약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혼자서도 몸을 관리합니다. 그게 제 건강 비결입니다. 순간 저는 약간 놀라기도 했지만 속으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건강을 이야기하는 어르신을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이영수 어르신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몸도 살아있더이다. 가끔은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아내와도 스킨십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무척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답이구나. 성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몸의 기능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 정서, 삶의 활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영수 어르신께 자주 연락을 드렸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여러분, 저는 이영수 어르신을 만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년기의 성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해 역시 그 필수 습관 중 하나라는 것을요. 이영수 어르신을 만난 이후로 저는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건강은 삶의 활력이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됐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어르신들은 어떨까? 남성 어르신들보다 여성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더 힘들어 하십니다. 더 깊숙한 마음 속에 묻어두고 아예 스스로 억누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담실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0세 여성 어르신 김미화 씨였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표정이 참 어두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죠.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엔 우울증 약도 복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그냥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남편분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외롭고 무기력한 시간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속에 또 다른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머뭇거리시던 김미화 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 떠난 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스킨십이 그립고 혼자서도 그런 행동을 해볼까 싶다가도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냥 참아버리곤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오셨을까요?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욕구를 부끄러움이라는 틀에 가둔 채 버텨오셨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미화 어르신,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게 풀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엔 어르신께서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자위는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주거든요. 무엇보다 뇌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김미화 어르신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본인의 몸을 돌보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어르신이 행복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김미화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도 한번 용기 내볼게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눠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노년기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미화 어르신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았어. 어르신들의 성건강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 고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걸 저는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막연한 조언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자위나 성생활이 노년기 건강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의사로서 저는 늘 과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의학 논문과 보건 관련 자료들을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심혈관 건강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 남녀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자위나 성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유산소 운동 효과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몸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효과를 주어 고혈압 예방,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미국 위크스 대학 연구팀은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더 높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항체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적절한 성적 자극과 자위 활동은 이런 면역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완화입니다. 아까 김미화 어르신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위는 단순히 성적 욕구 해소를 넘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성적 활동 중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감, 안정감,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혼자만의 시간일지라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사실 노년기 불면증은 아주 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위나 성적 자극 이후 뇌파가 안정되고 숙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오히려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이건 저도 꽤 흥미롭게 본 연구 결과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뇌의 과학 분야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성적 자극이나 자위 행위가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노년기 치매 예방이나 뇌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인지 기능 향상까지 자위나 성생활이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정말 전신 건강을 위한 종합관리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리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그 이후부터 저는 강연 자리에서도 건강 상담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많은 어르신들께서 당황하거나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과학적 근거와 실생활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겠어요. 나 혼자 그런 생각한 게 잘못인 줄만 알았는데 이젠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여러분 건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성건강 역시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보건소 상담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눈을 의심할 뻔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 가벼운 발걸음, 생기 있는 얼굴. 그 주인공은 바로 김미화 어르신이셨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참 바쁘게 살아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나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더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울감에 갇혀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특히 반가웠던 건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확연히 개선되었고 우울증 약 복용량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더 깊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김미화 어르신께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내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위를 포함한 성건강관리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 몸과 마음을 아끼는 습관,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김미화 어르신의 변화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변하는데 부부가 함께라면 더 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던 중 한 쌍의 특별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75세 박정자 어르신 부부였습니다. 상담실에 함께 들어오신 두 분은 처음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담 차원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짜 고민이 하나 숨어있더군요. 박정자 어르신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남편분도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진 거였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대화도 줄어들고 말았던 거죠. 저는 천천히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나 대화는 건강에도 참 좋은 영향을 줍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어요. 두 분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제가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을 한번 잡아주기, 잠들기 전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 그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상담실에 다시 오신 두 분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박정자 어르신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도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과 교감을 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대화는 건강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미화 어르신, 박정자 부부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전에 건강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성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성기능 향상과 단단한 성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은 과학입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야 하고 근육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호르몬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과 케겐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 있어 거의 필수입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약 15에서 2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성적 욕구와 발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지요. 특히 하체 근육이 강화되면 골반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발기 유지에 관여하는 해면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체가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성기도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운동은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혈관이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입니다. 남성의 경우 골반적은 강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영국의 유로피언 유롤로지 저널에서도 발기부전 치료의 보조적 요법으로 공식 인정된 운동입니다. 단 3개월만 꾸준히 해도 발기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사정 조절력이 향상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원칙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남성 호르몬 유지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추천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고 혈관 노화를 막아주죠. 하루 1개의 토마토 또는 토마토 주스를 권장합니다. 구운 토마토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자연산 비아그라라고 부를 정도로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요. 세 번째는 굴과 생선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아르기닌이라는 혈관 확장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발기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발기부전의 주범이니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술 역시 과도하게 마시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니 적당한 음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운동으로 혈관을 열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기능과 활력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기능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10분의 운동, 식탁 위의 작은 변화,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기를 조금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돌보시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